지난 27일 연방이민당국의 SNS 정보 수집 대상에 시민권자는 물론 이민 신청을 도와준 이들까지도 SNS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이 부자들을 위한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는 뉴욕주 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대를 안 간 해외 국적의 동포들의 경우 40살까지 한국 내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미 전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약 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불체자 보호 도시로 알려진 지역에서도 은신지를 겨냥해 과감한 급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뉴욕시가 왕따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 27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는 이른바 왕따로 인한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립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리는 이번 추석 대잔치에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문화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KBTV 뉴스9입니다. 지난 27일 연방이민당국의 SNS 정보 수집 대상에 귀화한 시민권자가 포함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더해 시민권자는 물론 이민 신청을 도와준 이들까지도 SNS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연방이민당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삭 기자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의 SNS 정보 수집 대상에 이민 신청을 도운 이들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이민당국은 귀화한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SNS 정보 수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이민 신청을 도운 의사나 변호사, 심지어 경찰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197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모든 이민자들의 SNS 기록과 웹검색 결과 등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특히 이민자들을 변호한 변호사와 의사, 통역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도 이민당국의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돼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방침에 이민 변호사들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정은 오늘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이 부자들을 위한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는 뉴욕주 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납세자당 연간 평균적으로 $5,300를 더 내야 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는 뉴욕주 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이 실행되면 뉴욕과 뉴저지 납세자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로컬 소득 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납세자당 연간 평균 $5,300를 더 내야 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주 재정국은 $50,000 이하인 납세자는 평균 $423, 5만에서 $100,000의 경우는 $1,299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도 주 로컬세 공제가 폐지되면 뉴욕시 연 가구소득 $75,000의 가정은 평균 $1,800를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30% 정도인 반면 뉴욕주는 34%, 뉴저지주는 41%에 이릅니다. 따라서 뉴욕과 뉴저지는 항목별 공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세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28일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대를 안 간 해외 국적의 동포들의 경우 40살까지 한국 내에서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가 됐을 경우 국적을 이탈, 상실한 재외동포의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살까지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 취지는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유학과 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출국 전에 해외 체류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내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에 해당되는 이들은 한국 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체류 신고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사람을 주소를 둔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로 아니면 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해 한국 내에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약 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작전명은 안전도시로 명명됐으며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불체자 보호도시로 알려진 지역에서도 은신지를 겨냥해 과감한 급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미 전역 42개 카운티에서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작전을 통해 불체자 49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들 중에 300여 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104명은 이미 한 번 이상 추방됐다. 다시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 내 1,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체자를 모두 단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왕따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는 지난 27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는 이른바 왕따로 인한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매년 4,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브롱스 어번 어셈블리 고등학교에서는 18세 아빌 세데노가 다른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흉기에 찔린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세데노는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데노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계속되는 놀림과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세데노에게 이전부터 성적 놀림과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고 동성애자라고 놀려왔습니다. 이에 세데노는 학교 측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이른바 왕따로 교내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카르멘 파리나 뉴욕시 교육감은 교내 왕따 근절을 위해 매년 4,7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do know this as a fact that it has been many years in this city since we lost a child in a school in this kind of violent incident. And it is all the more troubling for that reason. 이 예산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교우관계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교내 금속 탐지기가 없다며 시정부를 비난했고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교내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립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리는 이번 추석 대잔치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문화공연, 체험회장 등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태극기가 양쪽으로 태극기 바람개비가 다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아마 좀 더 그 미국 땅에서 우리의 것을 접하고 우리의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더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도 써주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 한국에 특히 못 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청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리츠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추석 대잔치에는 늦은 저녁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그 집신공예 하시는 분들의 그 직접 시연과 함께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장과
그리고 원광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험마당, 그리고 그 경찰협회에서 하는 채용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또 훈민학당에서 어린이 탈 만들기 코너가 있습니다. 판소리, 태권도, 사물놀이, 전통무용 등 한국의 전통 예술 공연은 물론 노래 경연대회 합창, 발레, 비보잉,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제 양일 저녁에는 파페라 정재훈, 가수 길건, 리치 등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이 준비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한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이 외에도 100여 개의 밴더들이 모여 먹거리 장터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KBTV는 축제 한켠의 부스에서 할 말 있어라는 코너를 진행,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아이콘 리얼리티 매니지먼트사가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괴롭힌 혐의로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27일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와 로이스트 사이드, 브루클린 등지에 수채 렌트 한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가 벌금 등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콘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난방과 온수는 물론 조리용 가스조차 제공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내 주류 광고가 공익의 건강을 해치고 소수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시의원과 커뮤니티는 지하철 내 주류 광고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TA 측은 광고로 얻는 수익 등을 보면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내 주류 광고를 금지하자는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MTA 보도회의가 열리는 동안 밖에는 MTA 내 주류 광고를 없애자는 시위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많은 주류 광고들이 공익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주류 회사가 저소득층과 소수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주류 광고를 하고 있다며 지하철 내 주류 광고 반대를 외쳤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들이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TA 측은 열차 시스템 개선에 수억 달러가 필요해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TA가 주류 광고로 벌어들이는 지난 2014년 수익은 75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어 MTA 측은 학교, 놀이터, 사무실 같은 장소 500피트 내에는 주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MTA 측은 어제 보도회의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며 잦은 신호 고장과 노후된 선로, 고장난 이용시설 등 총체적 난국인 MTA를 개선하기 위한 예상 충당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열차 내 주류 광고 금지에 대해 MTA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다음 달 있을 보도회의에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컬럼버스 동상의 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컬럼버스 동상의 반달리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컬럼버스 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시는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 치러지는 퍼레이드의 경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럼버스 동상이 끊임없이 반달리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콜럼버스 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뉴욕시가 퍼레이드를 앞두고 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고위층 관계자는 뉴욕시경이 반달리즘 행위를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 측은 경찰은 반달리즘 행위를 막는 것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은 뉴욕시에 위치한 콜럼버스 동상 주변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퍼레이드를 앞두고 반달리즘 행위에 뉴욕 시민들이 치안을 위협받는다면 반달리즘 행위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인디언 원주민 학살로 이어진 제국주의 침략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미국 내에서는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인 토착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콜럼버스 데이라는 명칭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는 도시도 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의 페리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됩니다. 뉴욕시는 뉴욕시 페리 서비스에 시민들의 큰 호응을 보이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페리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투입할 대형 페리는 최대 3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수용 인원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대형 페리는 총 3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오전 3시를 기해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와 스롱스넥 브리지의 현금 톨 부스가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모든 교량과 터널에서의 현금 톨 부스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우편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또 만일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총액이 5년 내 $200를 넘게 되면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커다란 화강암 덩이가 이틀 연속으로 굴러떨어져 등반가 1명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현장,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Stop. There we go. (9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우버 운전사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경 50가 6에비뉴와 7에비뉴 근처를 지나는 벤 앞에 우버 차량이 진입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벤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우버 운전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내 흉기를 꺼내들어 우버 운전사를 찔렀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찌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얼마 뒤 다시 돌아와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우버 운전사는 팔 부근을 칼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퀸즈에 소재한 이발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경 퀸즈 자메이카 애비뉴 170가 근처에 위치한 한 이발소에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이발소로 들어와 총을 꺼낸 뒤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현금과 금품, 휴대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발소 안에는 점원을 포함해 6명이 있었고 강도 2명은 금품과 현금 등을 이들에게서 빼앗은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이번 일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2명의 강도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델리 가게에서 16세 남학생을 구타한 남성을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아침 7시경 브롱스 보스턴 로드에 위치한 델리 가게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델리 가게로 들어오는 16살 남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 남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생을 때린 남성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20에서 30대가량의 키 5피트 10인치, 몸무게 200파운드가량의 히스패닉계 남성입니다. 미성년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학교 보조교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27살 마커스 존슨으로 그는 베이숄 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존슨과 학생은 1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14살이었으며 이 보조교사는 약 1년 동안 이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존슨이 일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슨은 3급 이상의 강간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학생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멕시코 시민보호청이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7일과 19일 연이어 발생한 강진의 피해 복구 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시간주 디어본 내 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장전된 권총 방아쇠를 당겨 다른 3살짜리 아동 2명이 다치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총기가 보관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중태였으나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마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돼 온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전 이사 외에도 최근 다른 후보군들과도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연준 의장 후보 물색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도 11억 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한 해 수천만 달러를 절감하게 되며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항목은 상속세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지금 한국의 추석 개봉 영화 중에 잔잔한 실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네, 호평을 받고 있는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I Can Speak라는 영화인데요.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관련된 영화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KBTV의 우리 고정으로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계시죠? 우리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영화 배우로 네네 그런 그 배우는 아니고요. 네네. 네, 예, 그게 어느 한 할머니의 그 일생을 네네. 그렸는데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외정 시대 때 네네.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 위안부를 납치당해 가지고 갔던 그런 경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의회에 와서 증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네네.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 수준이 정말 높구나. 예. 공공의 이익, 함께 만들어내야 될 일들에 소박한 시민들의 마음이 합쳐지니까 큰 일을 해내는 거.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동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한인 동포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일반 묵묵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일반 동포들의 이 마음속에 생각에 이런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야 될 일들에 대한 이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구나. 이런 거를 그 영화를 보고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영화다. 다음 주에 뉴욕에서 개봉을 합니다. 지난주에 LA에서 개봉했는데 굉장히 동포들이 이렇게 쏠리고 있고요. 핵심 내용은 이러한 일들 중에서 미국에서 연방의회 청문회 위안부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데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했구나. 이게 지금 한국의 영화를 통해서 다 알려져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나 좀 다행이고 자랑스러운 거는 2007년 워싱턴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서 세상에 알렸잖아요. 이게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게 미주동포가 한 건지 외교부가 한 건지 잘 모르다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러한 실력이 있는지 몰랐다. 인권 문제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 이제 알았다.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진정으로 그 관객들한테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들의 전유물로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치, 외교 그리고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색해졌어요. 이건 그런 거 아니다. 네네. 시장 속으로 예. 가고 일반 시민사회 속으로 가면은 이거는 뭐 권력이나 정부나 외교 이전의 인류 보편적 가치.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알려내면은 그게 탄탄해지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 큰 울림을 주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탄탄한 영화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떤 미주동포들의 어떤 그런 역할을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낸 이제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연결해서 미주동포들의 이제 그 역할을 조금 어떤 식으로 좀 나가면 좋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여러분 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
울었어요. 제가 뭐 도무지 이렇게 눈물 같은 거 잘 안 보이고 그런다는 얘기도 듣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감독하고 배우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울은 게 좀 어색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콱 짜냅니다. 특히 남성들의 눈물을 짜낸대요. 네.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코믹하지만은 이 감성적으로 눈물을 짜내고 사회적인 인권에 관한 메시지가 강렬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 우리가 해낸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거 손에 놓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지구상에 일어나면 안 될 이 전쟁 속에서의 여성들이 무참하게 참혹하게 당한 이런 것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내야 되고 해낼 역할이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큰 일을 해냈다. 이런 자부심도 갖게 하면서 이 가족 단위로 일반 생활 속에서 이런 그 소신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는 굉장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있는 영화다. 이거 뭐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셨나요? 네, 다음 주에 뉴욕에 개봉 한 4개 극장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개봉을 한다고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I Can Speak라는 영화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다음 순서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볕이 좋아 날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기온은 최고 71도로 평소보다는 다소 서늘한 날씨였는데요. 한밤 기온은 55도로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더 서늘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66도에 그치겠는데요. 낮 동안 한 차례 소나기 소식도 예상됩니다. 밤 기온은 더 내려가 최저 50도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일요일은 볕이 좋습니다. 하늘이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고 70도, 최저 54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 보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날씨입니다. 뚝 떨어졌던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소 오르겠습니다. 최고 82도인 날도 보이는데요. 다음 주 한 주도 대체로 무난하고 맑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날씨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KBTV 뉴스9 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